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17번째 시간.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세 번째 챕터 교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는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이면서 실존적 존재. 우리의 궁극적 실체이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리안 윌리엄슨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읽어볼게요. 여러 해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다는 소망이다. 소도시 토피카에 사는 주부이든 대도시 필라델피아시에서 일하는 직장 여성이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필요로 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한다. 깊고 아늑한 관계 안에서 생기 있고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한다. 언젠가 오프라 쇼에서 7명의 남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나이와 배경이 다양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점이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가장 큰 각성의 순간을 맛보았다. 우리는 모두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갖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열망을 확인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남녀 구분 없이 그저 나는 정말 괜찮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바람을 피운다. 자신이 여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결혼 18년 차의 남성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내연녀에게 특별히 대단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게 흥미를 보였고 무엇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것이다. 어린 시절 미시시피주와 내슈빌, 밀워키 사이를 전전하며 자라는 동안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20대에 접어들어서는 나의 가치가 남성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 달렸다고 믿었다. 나를 떠나려던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그의 열쇠를 화장실 변기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때의 나는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여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매일 밤 머리를 얻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날개가 잘려 날아오를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음에도 곁에 남자가 없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이 나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깊은 관계의 부재란 내가 다른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 물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탱해주는 관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하지만 나를 치유해주고 완전하게 해줄 사람, 너는 아무 가치가 없다며 항상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나 가족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조차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창조주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게 지웠지만 그 책임에는 놀라운 특권이 딸려 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과 애정과 깊은 관계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며 아버지이고 언니이자 친구이며 사촌이며 연인이다. 나 자신이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냥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겠다고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부모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1초도 더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당신은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 이제 그 사랑을 스스로 선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더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남편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걸 멈추자. 당신이 얼마나 근사한 어머니인지 아이들이 말해주기를, 멋진 남자가 당신을 품에 안아들고 결혼해주기를, 친한 친구가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안심시켜주기를 기다린다면 이젠 그 기다림을 멈추고 나의 내면을 보자. 사랑은 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 모든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다. 나는 언제나 소통은 춤과 같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면 상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댄스 플로어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두 사람이 함께 혼란에 엉켜들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언제나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질문을 받은 상대가 잠시 우물쭈물 하거나 계속 헛기침을 하거나 침묵에 잠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확신하건대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다.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상대에게 소통과 이해의 손길을 내밀며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네보자. 당신 말을 이해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을 둘러싼 관계가 더 나아지리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다음 얘기 읽을게요.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격려의 말과 함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에게 나는 언제나 감탄한다. 누구나 그렇듯 나도 살면서 심각한 절망의 순간들을 겪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뎌냈다. 그들은 그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를 도왔다는 걸 몰랐다. 힘겨운 순간이 닥쳤을 때 내가 잘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마저 나를 위해 도움의 다리를 놓아주었다. 두어 해 전 상당히 힘든 좌절을 맛보았을 때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예고도 없이 나의 친구 비비 와이넌스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오프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가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나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놀라운 사랑의 노래 선물에 나 자신을 열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나는 나를 옥죄던 모든 압박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흡족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순수한 평화를 맛보았다. 눈을 뜨고 눈물을 닦았을 때 비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허허허 아 하는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스러운 오프라, 당신 혼자서 이 짐을 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내가 온 거예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당신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까. 이것을 확실히 아는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다음, 나는 내가 우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친구 게일과 함께 쉐비 임팔라를 타고 10하루에 걸쳐 국토 횡단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 둘은 20대 초반부터 절친한 벗이었다. 힘들 때 서로를 도왔고 같이 휴가를 보냈으며 내가 발간하는 잡지 일도 함께 했다. 그런데도 배워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었던 것이다. 2006년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는 쉐보레를 타고 미국 구경하기에 나섰다. 오래전에 나왔던 쉐보레 자동차 광고의 표어. 쉐보레를 타고 미국을 구경하자는 광고 CM송이 유명하다. 그 표어를 기억하는가? 나는 언제나 그게 꽤 혹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캘리포니아 집의 진입로에서 차를 빼 도로로 나왔을 때 우리는 성악가처럼 비브라토를 섞어가며 시끄럽게 쉐보레 CM송을 불러젖혔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스워서 깔깔거렸다. 여행이 3일째에 접어들어 애리조나주 홀브룩 근처에 왔을 때 우리는 입안에서 곡조를 웅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5일째에 콜로라도 라마에 닿았을 무렵엔 누구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여행은 매우 고됐다. 눈앞에는 끝없이 도로만 뻗어 있었다. 운전밖에 할 것이 없었다. 하루 6시간, 다음 날은 8시간, 그 다음 날은 10시간. 게일은 자기가 운전할 차례가 되면 계속 음악을 틀어놓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었고 내 입에서는 홀로 생각에 잠기고 싶다는 말이 계속해서 튀어나왔다. 게일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들으며 나는 이 친구가 모르는 노래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게일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노래를 사랑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운전을 할 때 친구가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나는 친구의 노래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인내심을 배웠고 인내심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을 때 결국 귀마개를 샀다. 우리는 매일 밤 다른 호텔에 여장을 풀며 기진맥진해 했지만 자신들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 웃을 여유는 없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차선 합류 공포증과 주간 고속도로 공포증, 추월 공포증을 조롱했다. 나는 다리를 건널 때도 공포를 느꼈다. 물론 게일은 내가 그저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녀는 능숙한 운전자로 펜실베이니아 유료 도로의 곡선 차선을 여유롭게 타고 찬찬히 뉴욕으로 향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콘택트 렌즈를 너무 오래 낀 탓에 펜실베이니아에 닿았을 무렵 뺀 눈이 몹시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주유소에서
산 치토스와 돼지 껍질 과자를 더는 먹지 않아도 된다는데 안도하며 우리는 조지 워싱턴교로 다가갔다. 땅거미가 졌고 빠르게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때 게일이 말했다. 진짜 이런 말 하긴 싫은데 나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인다니 무슨 뜻이야? 나는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헤드라이트가 막 번져 보여. 너한테도 그렇게 보이니? 아니 안 그래. 차선을 분간할 수는 있어? 내 목소리는 고함으로 변했다. 순간 눈앞에 신문의 머리 기사가 떠올랐다. 두 친구 조지 워싱턴 교에서 사고로 여행을 마감하다. 어디에도 차를 세울 만한 데가 없었고 다른 차들이 빠르게 지나치고 있었다. 게일이 말했다. 난 이 다리를 아주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 거야. 나한테 생각이 있어. 톨게이트에 닿으면 차를 세우고 콘택트 렌즈를 뺀 다음에 안경을 쓰는 거야. 톨게이트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나는 거의 겁에 질려 물었다. 내가 대신 운전대를 돌려줄까? 아니, 흰색 차선에 딱 붙어서 가면 돼. 그건 됐고 내가 나 대신에 내 렌즈를 빼고 내 안경을 써줄 수 있어? 그녀가 농을 쳤다. 적어도 나는 농담이었다고 믿고 싶다. 게일, 내 생각은 위험한 데다 불가능해. 내가 말했다. 못하겠으면 에어컨이나 좀 틀어. 땀이 나네. 게일이 답했다. 우리는 둘 다 땀을 줄줄 흘리며 톨게이트로 향했다. 그리고 안전하게 뉴욕으로 진입했다. 우리 뒤를 따르던 스태프들은 훗날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은 티셔츠를 만들어 입었다. 나는 이 일주 여행에서 살아 돌아왔다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뭐냐고? 친구와 함께 좁은 공간에 갇혀 10하루를 보낸 후 웃으며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면 당신과 그 친구는 진정한 벗이다. 마지막 얘기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주제로 삼는 한 내 삶이란 책의 마지막 장이란 절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전하면 그는 또 다른 이에게 그 불을 비춰주고 그렇게 등불은 손을 바꿔 계속 전해진다. 확신하건대 우리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더 이상 없고 정신없이 바쁜 일이 모두 끝나고 받은 편지함이 텅 비게 되었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보며 유일하게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사랑했는가일 것이다. 가운데 두어 개 얘기는 빼고 읽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유일하게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사랑했는지 그 생각, 그 느낌에만 머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프라 윈프리가 또 다른 답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우리 삶 곳곳에 깃든 기적을 찾아내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